자, 1번과 2번은 풀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다음번에 2차 부등식을 공부한 다음, 우리 이 다음에 2차 함수 공부하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공부한단 말이에요. 2차 부등식까지 공부를 해야만 이 내용을 좀 완벽하게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내가 뒤에다가 넣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번과 2번은 안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무치가 저러고 줄어들었군요. 다행이에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은 내용은 우리가 비슷한 내용을 사실 인수분해 했어요. 근데 인수분해에서는 좀 쉽게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그때는 좀 직관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복잡한 방법으로 풀어볼 겁니다. 원래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인데 인수분해에서 내가 미리 쉬운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정석으로 푸는 거 먼저 알려주고 정석이래. 2차 반전식 근해공식 방법으로 푸는 건 나중에 알려주고 꼼수로 푸는 거, 그러니까 눈치껏 푸는 걸 먼저 알려줄게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긴 된데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을 때 K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2x랑 x가 다른 곳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잘잘 곱해가지고 플러스 xy랑 마이너스 y제곱이 만들어지려면은 여기에 플러스 y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래야만 2xy에서 xy가 빠져서 플러스 xy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x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여기다가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만들어지면서 마이너스 x 만들어지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k 값을 구해 보니까 따라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1, 여기서 만들어지는 1y, 여기서 만들어지는 1y 만들어지면서 얘가 2가 될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나? 사실은 이것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찾기 위해서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앞에까지는 똑같아요. 2x-y 여기는 불변입니다. x 플러스 y가 되는 건데 자, 사실 이런 문제가 그렇게 흔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계수가 다 정수여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두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도 그냥 꼼수 방법으로 되긴 된다는 거 알려주고 사실 이거는 꼼수 방법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근해공식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다가 뭔가 더하고 곱하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2분의 1을 해주면은 맞나? 플러스 2분의 1을 해주면은 얘랑 곱해가지고 1x가 만들어지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이너스 x잖아요. 마이너스 2를 해주면은 둘이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x 더해서 마이너스 x 만들어지는 게 맞죠? 선생님 이게 뭐가 맞아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둘이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맞잖아. 그쵸? 그러면은 y계수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곱해진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해진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5도 사실은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5 해서 정답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2랑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자 꼼수로 하면은 이 방법은 구할 수가 있지만 얘는 잘 구할 수가 없겠죠. 그거를 근해공식으로 구하는 과정을 알려줄 겁니다. 오케이. 자, 근해공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더럽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1차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x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k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얘가 근해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근해공식을 만들어 봅시다. 인수분해가 잘 된다고 했으니까 사실 판별식 안의 값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계산을 하면은 b의 제곱 y-1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ky-1 이 완벽한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하는 그 K값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루트 안에가 이렇게 좀 더럽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이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따라서 얘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K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건데 전개 한번 해볼 거예요. 전개를 해보면은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 8이 곱해진 거니까 플러스 8y의 제곱 마이너스 8ky 마8이 곱해진 거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얘는 루트 9y의 제곱 얘랑 계산이 되어서 마이너스 하고 2 플러스 8ky
얘랑 얘랑 더해져서 플러스 9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뭐야?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대충 눈치를 따서 얘는 루트 뭐 3y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계산 결과 마이너스 2 플러스 8k라는 게 둘이 곱한 것에 2배가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9, 18이 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둘 다 만들어져야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k라는 게 18인 경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k라는 게 마이너스 18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것이고 각각을 계산하면은 2항 해가지고 8k라는 게 2항 해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얘는 8k라는 게 2항 해가지고 얘는 16이 만들어지겠다. 따라서 이거 만족하는 여기서 이거 만족하는 k 값이 마이너스 8분의 20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것이고 이거 만족하는 k 값이 2가 되겠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너무 귀찮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문제를 잘 내지 않지만 내신용 문제에서 이런 문제 만들어진다 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좀 골라왔고 게다가 이렇게 눈치껏 푸는 게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 있다 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지치네요. 그래도 4번 보겠습니다. 4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얘를 잘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는데 꼼수로 푸는 방법이 있고 그냥 푸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꼼수로 푸는 방법 먼저 한번 감을 잡아봅시다. 자, 상식적으로 얘가 인수분해가 됐는데 x가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한쪽에 x, 한쪽에 x가 있을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y를 잘 곱했는데 ky의 제곱이면서 마이너스 2xy가 되겠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다른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자, 약간의 상식을 좀 더 약간의 감을 좀 더 잡아야 됩니다. 자, 뭐가 만들어지는지 몰라서 뭐 어떻게 계산했는데 마이너스 2xy가 만들어지고 ky 제곱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 상수 부분이 있어 없어? 상수 부분이 없죠. 그렇다는 말은 상수가 둘 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에게만 주어졌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주어졌을까? 뭔지 모르니까 대충 여기다가 쓸 건데 뭘 넣으면 될까? 마이너스 x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거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마이너스 x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야. 여기에 마이너스를 써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잡읍시다. y도 이 몇 y가 여기 있긴 한데 1항이랑 곱해져가지고 3y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이랑 뭔가 곱해가지고 3y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마이너스 3y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y 부분 여기 또 하나 더 있긴 할 텐데 자, 뭔가 곱해져서 ky 제곱 아직은 구할 수가 없어. 하지만 마이너스 3xy랑 뭔가를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2xy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플러스 y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감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긴 하고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야 할 목표치이긴 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아, 이거 만족하는 k의 값이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가장 좋은 풀이인데 만약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안 되겠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x의 제곱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1 x 플러스 ky의 제곱 플러스 3y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쁘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은 루트 안에가 깔끔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b'의 제곱, 아니 b죠. b의 제곱 4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 지금 우리는 판별식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k값을 구하는 중이에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니까 4ky의 제곱 마이너스 12y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잘 묶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4 마이너스 4ky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y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어라라 여기가 1이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8이려면은 여기가 16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오케이? 따라서 4 마이너스 4k라는 게 16이 되어야만 얘가 16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이 되면서 얘는 4y 빼기 1의 제곱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만족하는 k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2항 해가지고 4k의 값이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 k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문제를 풀고 싶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럽고 어렵게 풀고 싶지 않으면은 직관적인 영역을 좀 더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 직관적인 영역이 없으면은 수업을 보고 배우면 되겠죠?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 5번 풀고 근데 조금 이따가 이거 비슷한 문제가 7번에도 8번에도 있습니다. 그거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보여주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라 뭐 서술형이면 어쩔 수 없죠. 서술형이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직관적인 영역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이 내용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디냐? AP, BP. AP가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BP 길이가 보라색으로 이만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 부분의 길이를 알파라고 생각하고, 무슨 기계.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보라색 부분의 길이를 베타라고 했었을 때, 베타. 이거를 해로 가지고 있는 2차 반전식을 구하라.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인지, 알파 베타가 몇인지 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 모르는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집어넣은 겁니다. 3학년 2학기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건 닮음을 이용한 내용이긴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원주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이 원주를 가지고 있었을 때, 여기 선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면은, 이 원주를 가지고 있는 각도랑 이 원주를 가지고 있는 각도, 얘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이만큼의 각도랑 그 다음에 이만큼의 각도랑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호를 가지고 있는, 이 원주를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각도, 여기만큼이랑 이만큼의 각도, 여기만큼이랑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졌죠? 닮음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각도, 여기를 또 뭐 다시 분홍색으로 여기 각도랑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각도, 여기 각도 같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닮음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오케이?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자, 여기 변의 길이가 알파라고 했고, 여기 변의 길이가 베타라고 했고, 여기 변의 길이가 3이라고 했고, 여기 변의 길이가 4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의 길이 비율이 얘의 길이 비율이 될 테니까 3대 알파는 베타 대 4가 될 테니까 내양 외양 곱해가지고 알파 베타의 값이 12구나 라고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더하면 뭐야? 여기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은 반지름 길이가 4인 녀석이었으니까 이만큼 길이의 합이,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길이의 합이 지름인 8이 되는 거잖아. 이거를 이용해서 알파 베타를 구해도 된대. 뭐 암산 잘하는 친구들은 6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 이거 만족하는 2차 반전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합 나와 있고 두근의 곱 나와 있으니까 이 2차 반전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푸는 유형인데, 3학년 2학기 내용을 복습하고자 가져왔고, 만약에 3학년 2학기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내가 말해준 내용만 짚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거 모른다고 해서 이 문제를 못 풀진 않아요. 내가 지금 설명을 해주긴 했잖아요.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못 풀긴 하겠지만 이거를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원주각에 대한 내용을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이해하고 좀 받아들이고 문제 푸는 거, 응용 내용이니까요. 오케이? 아이고. 자, 6번 보겠습니다. 이건 알려줬는데 못하고 있을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잘하겠죠? 자, 2차 반전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을 해로 가지고 있는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얘의 두근을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라고 했었을 때 만족하는 k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각계수 관계, 우리가 2차 반전식 공부했으면 근각계수 관계를 계속 공부를 해보아야 되겠죠. 응용 내용입니다. 유형적인 내용은 아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짜가고 구성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 근각계수 관계를 고민해 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4가 될 것이고,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7이 되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두근의 합을 생각하면은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를 생각하면은 두근의 합을 생각해보니까 k분의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분의 베타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를 생각하면은 k분의 k가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건데, 얘도 진짜로 1이 되는 거니까 사실 얘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시고, 그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야? 통분해보니까 많이 풀어봤죠? 이제 슬슬 이거를 굳이 여러 번 해줘야 되나 싶긴 한데 해봅시다. 자, 이거 통분하니까 알파 베타분의 베타 곱해져서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 곱해져서 알파의 제곱,
만들어질 것이고, 얘가 또 k분의 2라는 거잖아요. 분모 구하고 분자만 구하면 되겠죠. 분모를 이거 또 제곱해 보니까, 그러면은 분자 구하는 방법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예상을 해보면은 얘는 16이 될 것이고, 4, 4, 16. 여기 계산 결과가 7이 될 테니까, 알파 베타가 7이니까 이거는 총 14가 되겠죠. 14를 이용하면은, 아하,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계산 결과가 2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최종 계산 결과 얘는 알파 베타 7분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2가 되는 건데, 얘가 k분의 2다 라고 했습니다. 만족하는 k 값이 7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결국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나온다라는 거 좀 알려주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7번. 얘를 근해 공식을 써서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했는데, 눈치껏 하는 방법도 있고 근해 공식 써서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술형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눈치껏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면은, 상식적으로 우리 이제 오늘만 해도 이게 세 번째입니다. 상식적으로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인수분해 해가지고, 곱셈공식 해가지고 x제곱이 나왔다는 것은 한쪽에 x, 한쪽에 x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y가 제곱이 있는데, xy가 있어 없어? xy가 없죠? 그러면은, 플러스 y, 마이너스 y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플러스 xy, 마이너스 xy가 만들어지면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도 있고 마이너스 y도 있는데 상수가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게 만들어질까 고민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면 되지 않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x의 개수 생각해보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x가 만들어지면서 마이너스 3x가 만들어지는 게 맞네. 그러면은 y 부분도 맞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저기는 마이너스 y가 돼버렸네. 안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맞더라. 다시 한번 y 부분만 고민해보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y가 만들어지면서 마이너스 y 만들어지겠죠. 이가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게 좀 직관적인 방법인데, 이거를 굳이 인수분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x에 대한 내리차순으로 써볼 겁니다.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될 것이고, 7번까지 이렇게 풀 건데 8번 넘어가면 안 되나? 자, 아무튼 근해 공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x라는 게 2분의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하면은 9가 되겠죠. 마이너스 4ac 생각하면은 플러스 4y의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8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거 계산해보니까 4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야? 이 안에 있는 거 어쩌다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 돼버렸지. 얘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y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루트의 제곱이니까 얘는 간단히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플러스 부분, 마이너스 부분 두 개로 나오는 거니까 x의 값이 뭐야? x의 값이 플러스 부분을 생각하면은 2분의 3 플러스 부분 생각했으니까 더하는 거 암산할게요. 더한 거 암산해보니까 2y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부분 계산해보니까 2분의 마이너스 2y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에다가 3을 더한 거니까 플러스 2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x라는 게 y 플러스 2 또는 x라는 게 마이너스 y 플러스 1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인수분해할 때 뭐였어? x의 값이 1이었을 때, x의 값이 2였을 때 이거 가지고 있는 인수는 x 마이너스 1, 이 항에서 이거 가지고 있는 인수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항에서 표현을 해보면은 얘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인수,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인수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근해 공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얘가 왼쪽과 오른쪽과 자리가 바뀐 것 뿐이지만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도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다.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항상 저런 직관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류의 풀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푼다거나 만약에 다른 학원을 가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풀어줄 거예요. 왜냐면은 해설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해설지를 보고 공부하기 때문에 해설지 이상을 상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하지만 저한테 수업을 들으면은 이런 내용으로 공부하게 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8번.
8번 처음으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8번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내용이잖아. 이거 직관적으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되잖아. 직관만 보여줄게요. 근데 인수분해 한 척 합시다. 오케이? 그래. 이걸 근해공식으로 푸는 게 너무나도 싫어서 근해공식으로 문제를 푼 척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그냥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감은 좀 필요하긴 해요. 내가 여러 번 보여줄 테니까 감을 익혀보시긴 합시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y 마이너스 12를 인수분해 하시라고 했는데 근해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인수분해 하라고 했는데 근해공식 한 척하고 인수분해 그냥 써버리십시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곱해가지고 2x의 제곱이 나오려면 상징적으로 한쪽에 2x 한쪽에 x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y 제곱이 만들어지는데 마이너스 3xy가 만들어지려면은 답안지 본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xy 여기에 플러스 y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마이너스 4xy 플러스 xy가 만들어지면서 마이너스 3xy가 만들어지잖아. 그 다음에 상수가 마이너스 12인데 x의 계수는 마이너스 2 y 계수는 마이너스 11이 만들어지는 게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 여기서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플러스 4일 것 같은데, 일 것 같은 거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x 부분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6에다가 뿔 4가 돼서 마6 뿔 4, 마이가 만들어지는 게 맞고, y 부분 생각을 해보면은, y 부분은 마 3에서 마 8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 이것도 되네.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1y가 만들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뭔 문제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놔서 나를 힘들게 하냐? 과거의 바다야. 저번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많은 유형을 풀어주려고 많은 주관식 문제를 담다가 이렇게나 많아졌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다음 시즌에는 나를 위해서 조금 줄여볼 건데 이번 시즌 여러분들은 좀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9번 보겠습니다. 어떤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게 있는데 자, 상원이란 친구는 상수항을 잘못 봐가지고 해가 x가 마이너스 1이랑 6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진이라는 친구는 x의 개수를 잘못 봐가지고 해가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3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비슷한 문제 앞에서 풀어봤잖아요. 이 2차 방정식의 옳은 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근거 개수의 관계를 이용할 거예요. 최고참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묶어두시고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을 생각하면은 5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이런 2차 방정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얘는 상수항을 잘못 봤다고 했죠. 얘를 잘못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참 개수가 a라고 묶어주시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5니까 x의 제곱 플러스 5x 두근의 곱이 6이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 친구는 상수항을 잘못 봤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지. x의 개수를 잘못 봤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해서 옳은 것들만 모아서 써보면은 a x의 제곱 마이너스 5 x 플러스 6은 0이 되겠습니다.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a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옳게 된 해가 2 또는 3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것도 응용 내용이니까 알려주는 건데 사실 이거 중학교 3학년 내용에도 비슷한 거 나왔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또 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10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전에 12단원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fx의 두근의 합, 두근이 뭔지도 몰라요. 두근의 합을 16이라고 했었을 때 f 2020 빼기 8x의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 여기 두근이 뭔지 몰라요. 두근이 뭔지 모르니까 알파, 베타라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그럼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16이라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성질 아마 다시 한번 복수하고 넘어갑시다. 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성립을 하겠죠. f 알파의 값이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f 베타의 값이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알파 플러스 베타를 했었을 때 16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얘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했고 여기서 두 근의 합이 16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봤자 f
2020 빼기 8 알파라는 게 0이 되나요? 아니죠. 이 괄호 안이 알파가 됐었을 때 성립이 되는 거지. 그냥 알파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더라도 성립이 되는 걸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x에다가 만약에 기억을 넣는다고 생각합시다. 기억을 넣으면은 f 2020 빼기 8 기억이 되는데, 얘가 기억이 뭔지 몰랐지만 마법의 기억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덩어리의 계산 결과가 알파가 되게 하는 그 기억을 집어넣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2020 빼기 8 기억이 계산 결과가 알파가 되게 하는 그런 기억. 다시 한번 2020 빼기 8 기억을 했더니 알파가 되게 하는 그런 마법의 기억을 집어넣는다 생각을 하면은 괄호 안이 알파가 되면서 괄호 안이 알파야, 계산 결과가 0이 되겠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말은 이 2차 번역식의 해가 기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 녀석의 해가 기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x에다가 니은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f 2020 빼기 8 니은을 집어넣으면 될 텐데, 그러면은 이 니은이 뭔지는 몰랐지만 마법의 니은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계산 결과 자체가 베타가 되게 하는 그 마법의 니은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2020 빼기 8 니은을 했는데 계산 결과가 베타가 되게 하는 그런 마법의 니은을 집어넣는다 생각하면은 이 괄호 안이 베타가 되면서 괄호 안이 베타야, 이 계산 결과는 0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0이 되게 하는 그 값을 집어넣은 거니까 이 2차 번역식의 해가 니은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떤 마법의 알파를 집어넣으면은 이 계산 결과가 알파가 될 수 있잖아요. 가능할 수 있긴 한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뭔가 모르는 다른 변수인 기억이랑 니은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이 괄호 안이 알파가 되게 하는 기억, 괄호 안이 베타가 되게 하는 그런 니은을 구했다.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구해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풀면 되는데, 자, 아무튼 이 녀석의 두근이 기억과 니은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두근의 합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기억을 집어넣으면은 2020 빼기 8 기억이 알파, 2020 빼기 8 니은이 베타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 기억과 니은이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죠. 하지만 얘를 이항을 해가지고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얘를 이항을 해서 나타내어 보면은, 이항 하고 8로 나누면은 2020 빼기 알파를 8로 나누면 걔가 기억이 될 것이고, 얘도 이항해서 나타내어 보면은 2020 빼기 베타를 8로 나누면 걔가 니은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물어본 건 이 기억과 니은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기억 더하기 니은을 하면은 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계산 결과 8분의 암산하세요. 둘이 더하면은 4040 빼기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고 해서 여기서 16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16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8분의 4040 빼기 16이 되고, 이거 계산하고 나누는 것보다 나누고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단 말이야. 나눌게요. 나누면은 5, 0, 5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5, 0, 3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 13단원에서 아니지 12단원에서 한번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복습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살짝 더 어려운 문제로 갖고 왔으니까 복습해 보시고 비슷한 문제가 또 나타날 겁니다. 여러 번 복습하시면서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 번 집어넣은 거예요. 알겠죠?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두 개 있는데 하나씩 나눠서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문제 풀이 할 게 좀 많습니다. 자, 이런 절대값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얘가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나눠서 문제를 풀죠. 자, 두 가지 세상을 나눌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 x의 값이 0보다 작은 세상, 그 다음에 x의 값이 0 이상의 세상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왜냐면 그때마다 값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x의 0보다 작은 마이너스 1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1 정도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x로 나오게 되는데 어차피 거기에 제곱이 되는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마이너스 2 하고 얘는 x로 나오게 되는데 x로 나오려고 했는데 얘가 음수면은 그대로 나오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음수로 나오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 혹시 이 논리 모르는 사람 있으면은 중1 내용이에요. 이거 중1 내용 모르면 안 돼요. 일단 빠르게 넘어갈게요. 왜냐면 지금 벌써 3시 15분이거든요. 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자, 얘를 계산을 해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 나올 것이고 이것의 근을 구해보면 되겠죠. 근데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해보니까 x의 값이 짝수 근의 공식으로 하겠습니다. 짝수 근의 공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x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것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맞나 이게? 맞아요. 근의 곱을 구하라고? 자, 아무튼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해보시면은 자,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얘는 양수, 얘는 양수로 나오니까 사실상 그대로 나와도 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는 0이 될 것이고 위랑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르죠.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을 근의 공식으로 구해 보겠습니다. x의 값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플러스 2가 돼가지고 3이 되겠다 생각하면 되는데 x의 값이 양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1 빼기 루트 3을 하면은 음수가 될 테니까 안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을 해야 된다. 1 플러스 루트 3이 이 범위에서의 근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두 개를 서로 어쩌라고 했어요? 곱하라고 했죠. 두 근의 곱을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둘을 곱하면은 1 마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루트 3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이랑 1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루트 3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4 만들어지겠습니다. 계산 결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3이 만들어지겠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많이 어렵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이런 문제도 잘 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내신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얘가 0보다 큰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얘가 양수가 될 때, 음수가 될 때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거니까 케이스 분류를 총 3가지 범위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3개의 범위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판정 나오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되겠죠. 빠르게 식을 써보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달고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곱해져서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2분의 1 정도를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의 제곱 그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 정도를 집어넣으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그대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얘를 이항 해서 각각의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만들어지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죠. 인수분해가 돼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서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거나 1이거나 해야 되는데 음수해를 구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얘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는 아니에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얘도 이항에서 2차 방정식 모양으로 만들어 보면은 x의 제곱 x 사라지고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루트 3은 1.7 정도가 되잖아요. 플러스 1.7 마이너스 1.7 둘 다 범위 안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근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항에서 만들어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 만들어질 것이고 근의 고식이 안 되는 친구니 아니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니까 근의 고식으로서 문제를 풀어보면 x의 값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계산해서 2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1 빼기 루트 2는 음수가 되는데 1 플러스 루트 2가 양수가 되고 1보다 큰 게 맞으니까 1 플러스 루트 2가 또 다른 근이 되겠습니다. 두 개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다 라고 정답을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내신 기출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절대값을 섞은 고난이도 문제가 무조건 나오긴 합니다. 오케이? 내가 너희들 죽어라 라고 해서 뭐 이런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12번 풀겠습니다. 자, 가우스를 처음 본 사람도 있을 테니까 저 가우스를 좀 해설을 하고 문제를 풀어 드릴 건데 가우스가 뭐냐면 거기 나와 있듯이 뭐뭐 이하의 정수들 중에서 최대 정수를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우스 1.5를 생각하면은 1.5 이하의 정수들이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있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야? 1이 되겠죠.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정수 부분만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우스 2.9999999가 있으면은
얘 이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3에 거의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하의 정수들 중에서 가장 큰 거 2가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정수는 사실 그대로 나옵니다. 가우스 5 되어 있으면은 5 이하의 정수들 중에서 가장 큰 걸 물어보는 거니까 5가 될 텐데 음수에서 아이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를 들면은 가우스 마이너스 0.1 같은 거 생각을 하면은 얘는 얘 이하의 정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니까 0에 근접해 있지만 마이너스 1이 그 가우스 값이 된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러면 얘는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에 따라 값이 살짝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구간을 나눠야 됩니다. 이 x의 범위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3 이상이면서 4 미만인 경우 나눠야 됩니다. 여기서 가우스의 값을 생각하면 얘는 항상 2가 될 것이고, 가우스 x의 값은 항상 2가 될 것이고, 여기서 가우스 x의 값은 항상 3이 되겠다 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이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는 0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는 건데, 오케이? 근데 x의 범위가 2랑 3 사이에 있어야 된다며,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7은 안 되고 플러스 루트 7만 되겠죠. 따라서 x의 값이 플러스 루트 7이 되겠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x의 범위 사이에서는 가우스의 값이 항상 3이 되는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다. 따라서 x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 되는 건데, 그럼 2점 몇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이 2점 몇이 있어? 없죠. 따라서 얘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우스에 대한 문제도 심화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짚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죽어라 라고 해서 낸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 이렇게 어려운 문제 풀고 있으면은. 아무튼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은 루트 7이다. 13번 보겠습니다. 분수가 가우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대단히 어려워지는데, 뭐 풀이 패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은 분수가 들어있으면 일단 어려워지긴 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걔를 없애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치환을 할 겁니다. 이 덩어리를 라지 a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x 플러스 2분의 1을 라지 a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 써져 있는 x 빼기 2분의 1은 여기서 1이 빠진 거잖아요. 1이 빠져가지고 a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따라서 이거를 이용해서 저기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쓰면은 가우스 a의 제곱 마이너스 3 가우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데 어떻게 푸는데요? 가우스 안에서 정수가 더해지고 빠지는 거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잡아봐요. 여기에다가 가우스 1.5 빼기 1이든 빼기 1이든 가우스 1.5에다가 2를 빼든 계산 결과는 어차피 똑같아져요. 어차피 정수 부분만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0.5의 가우스의 값이니까 0이 되는 건데 1.5의 가우스 값은 1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번 간편하게 쓰면은 얘는 가우스 a의 제곱 마이너스 3 가우스 a 그리고 마이너스 1이 그냥 가로 판정물을 받아서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7은 0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라라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간편하게 쓰면은 가우스 a의 제곱 마이너스 3 가우스 a 마이너스 4는 0이 될 것이고, 이거 인수분해 할 수가 있겠죠. 뭐 x가 아니어서 어색할 수가 있지만 가우스에 대해서 인수분해 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 하면은 가우스 a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가우스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가우스 a라는 게 4인 세상이랑 또는 가우스 a라는 게 마이너스 1인 세상, 이 두 가지로 만들어지는데, 가우스가 사실 뭐였어요? 다시 a가 사실은 뭐였어요? a라는 게 사실은 x 플러스 2분의 1이었으니까 가우스 x 플러스 2분의 1을 했는데 얘가 4가 되고 싶어요. 가우스 x 플러스 2분의 1을 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 계산 결과, 이 안에 거 계산을 했는데 이 계산 결과가 4가 될 수 있는 가우스 안의 값을 생각해 보니까 4, 4.1, 4.2, 4.3, 4.999까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x 플러스 2분의 1에 대한 범위가 4 이상이면서 얘가 5 미만이어야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나중에 뭘 물어봤지? 풀어보시오 라고 했으니까 x의 범위를 물어봤을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하면은 이 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게
얘는 마이너스 1.5를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2로 도망쳐 버리니까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최저값이고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3 이런 친구들만 된다. 0이 돼버리는 순간 얘는 가우스 값이 0이 될 테니까 얘는 0보단 작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둘 다 따로 썼을 때 그게 진짜 해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얘가 좀 더 작은 거니까 얘보다 쓰면은 빨간색으로 쓸게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이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미만. 그 다음에 x에 대한 범위는 2분의 7 이상이면서 2분의 9 이하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 문제인데 어렵긴 하지만 나오는 문제이고 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 끝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14번도 풀 겁니다. 12시 시작을 해가지고 2시간이면 끝나겠지 싶었던 문제가 벌써 3시 반이에요. 자,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걸 내가 풀어줘야 여러분들이 실제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넣어 놓았습니다. 자, 1을 집어넣으면은 1이 하나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야 되겠죠? 집어넣고 계산해 보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 a 플러스 ab는 유리수라고 했어요. 1 집어넣으니까 2 루트 3 빼기 1 b 마이너스 3의 값이 0이 될 텐데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항등식의 개념을 응용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AB가 유리수인데 계산 결과가 0이 된다고 했어. 루트 3을 가지고 있는 거, 루트 3을 안 가지고 있는 거 묶어보면 루트 3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A, 루트 3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플러스 2B가 될 것이고 그리고 루트 3을 안 가지고 있는 친구는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은 0 만들어지겠습니다. 근데 얘가 계산했을 때 0이 된다는 것은 실수 부분, 이거 허수 부분 그 느낌처럼 푸시면 됩니다.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거잖아. 그치? 둘이 같이 계산해서 얘가 유리수, 얘는 유리수에 붙어있는, 무리수에 붙어있는 유리수가 됐는데 둘이 더 해가지고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각자 얘도 0, 얘도 0 이란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연방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얘는 2항해가지고 A의 값이 2B라는 거고 얘는 2A 마이너스 B의 값이 3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A에다가 다 2B를 집어넣으면은 A값, B값을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A에다 2B를 집어넣으면 얘는 4B 빼기 B. 그러니까 3B의 값이 3이다. 이거를 이용해서 B의 값이 1이다. 그 다음 B가 1이라고 생각하면은 A의 값이 2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B가 1, A가 2여서 얘를 저기다 집어넣어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래서 2 빼기 루트 3 x의 제곱 2를 집어넣으니까 아니지 다시 a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4 빼기 2 루트 3 x의 제곱 플러스 b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2 루트 3 빼기 1 x 마이너스 3이 되는데 해가 저거 하나 말고 다른 거 또 하나 있대요. 자, 여기서 조립제법 좀 이용할게요. 오케이? 왜냐면 해가 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하나의 해를 구하고 싶은데 아니다, 그냥 인수분해 해도 됩니다. 자, 아무튼 얘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해가 1이라고 했으니까 x-1인수로 가지고 있겠지. 그럼 나머지가 얘랑 곱해서 2 있다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니까 4 빼기 2 루트 3 x를 x의 개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얘랑 곱해져 가지고 마3이 나온다는 거니까 플러스 3이라는 게 여기 있어야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3에서 3을 더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3이 만들어진 것도 맞네. 문제가 물어본 게 다른 한 근을 구하고 p 플러스 2q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한 근이 x의 값이 마이너스 달려 있어야 되겠죠. 4 빼기 2 루트 3분의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얘 분모의 유래를 하면 되겠죠. 분모의 유래를 할 건데 이거 곱하기 2 밖으로 빼고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편한데 저 뒤졌으니까 그냥 기술 언뜻 그냥 할게요. 4 플러스 2 루트 3 분자도 똑같이 분모의 유리와 4 플러스 2 루트 3을 곱해가지고 계산 결과 16에서 12를 빼는 거니까 분모는 4가 될 것이고 오케이? 분자는 마이너스 3, 4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이 약분 되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 이 약분 돼가지고 2분의 하고 이 약분하면서 분배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6, 이 약분해서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3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문제가 물어본 게 뭐야? 얘가 p 플러스 q 루트 3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잘 써보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이 될 것이고 얘가 P 얘가 Q가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P 플러스 EQ를 물어봤으니까 얘랑 여기 두 배 하면 마3 마3이랑 마3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겠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렵고 귀찮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문제를 내가 풀어줘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기 전에 내가 한 번이라도 풀어줘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조금이라도 풀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15번 보겠습니다. 얘 근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1 아니면은 대단히 번거롭단 말이에요. 1이나 유리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종의 작업을 해줄 겁니다. 여기다가 분모의 유리랑 같은 느낌으로 루트 2 플러스 2를 여기다 곱해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2 플러스 2를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루트 2 플러스 2를 곱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암산하세요.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면은 2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보면은 자, 3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실수 부분이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허수 부분 아니 실수 부분이래야 정수 부분이 이렇게 될 것이고 3 마이너스 2 만들어졌죠. 3 루트 2 빼기 2 루트 2니까 3 루트 2 빼기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2 루트 2 x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둘이 곱해지면은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인수분해의 기본 내용이 뭐였냐면은 어떤 두 개가 더해져서 얘가 나오고 곱해져서 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자 방법으로 어떤 둘이 더해져가지고 얘고 곱해져가고 얘가 된다는 거니까 혹시 얘이지 않을까?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루트 2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 2 써주신다고 하면은 둘이 더해가지고 이거 만드신 게 맞죠? 맞는데 살짝 부족하죠? 마이너스 밖에 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묶고 마이너스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인수 이렇게 한 덩어리가 인수가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뭘 물어봤죠?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 이 항에서 구하기만 하면 되겠죠. x의 값이 루트 2 플러스 1 그 다음에 x의 값이 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어도 문제 인수분해 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런 걸 풀면서 개수가 유리수로 되어 있고 정상적인 인수분해가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문제구나 라는 걸 좀 아시면서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영상 새벽에 인강 찍는 지 지금 3시간 반째예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4문제 남았습니다. 19번까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마지막까지 힘내보겠습니다. 파이팅! 이거는 1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인데 1차 방정식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심화 과정을 공부했으면은 알았을 내용입니다. 근데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모르더라도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알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 주거든요. 자, 얘 해가 무수히 많도록이라고 했어요. 무수히 많으려면은 100을 집어넣든 1000을 집어넣든 1조를 집어넣든 무조건 성립한다? 이거는 항등식에 대한 개념이죠. 이 항등식에 대한 개념이 사실 중학교 때도 나오긴 했어요. 아무튼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은 얘랑 얘 x 달려있는 얘랑 같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얘랑 같아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거 만족하는 a의 값과 해가 없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여서 차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보라색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녹색이 얘랑 같으면서 얘랑 다르면은 해가 없다가 된단 말이에요. 해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라색은 a의 제곱이랑 4랑 같으면서 a랑 2랑 같으면은 해가 무수히 되는 판정이 될 것이고 왜냐면은 x끼리 같아진다 생각해봐요. x끼리 같아지면은 얘가 지워지고 2랑 a만 남는데 a가 만약에 2야 그럼 둘이 똑같아. 그러면은 x가 애초에 사라졌으니까 x에 어떤 수를 집어넣든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항상 성립한다 항등식이다 x가 모든 수이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아래처럼 a의 제곱의 계산 결과가 4인데 a가 만약에 2가 아니야. 그럼 얘랑 같아져서 사라지는데 a가 아니야. 뭔 수를 집어넣든 간에 무조건 성립하지 않게 되겠지. 그러면은 해가 없다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면 해가 없다 판정이 되는 건데 눈치 있으면 좀 보이죠? 이거 만족하는 a의 값이 2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 만족하는 a의 값은 a가 뿔마 2일 때 마이너스 부분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물어본 게 두 a 값의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죠. 이런 문제도 나온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좀 복습을 시켜주고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오케이? 자 17번 풀겠습니다. 자, K 값의 관계없이 X의 값에
1 해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어 성립을 해야 되겠죠. 1 플러스 k-2 1 집어넣어서 플러스 km 플러스 3m 플러스 n 플러스 1의 계산 결과가 0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상수 부분은 어쩌다 보니까 다 사라지네요. 계산돼서. 그 다음에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성립이 돼야 된다. 일단 k로 묶어보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묶어보니까 k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m 플러스 3m 플러스 n은 0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k가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1초가 되든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뭐가 성립을 해야 돼요?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m이 마이너스 1이었으면은 n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아니지.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얘는 마 3이 되는 거니까 n의 값은 플러스 3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m과 n의 값이 만들어졌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mn을 곱하라고 했죠. 둘의 곱셈 마이너스 3이 계산 결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좀 만들어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항등식에서 공부했을 때는 다 웬만하면은 1차식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2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항등식 비스무리한 게 나온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활용 문제예요. 자, 고속도로. 자, 보겠습니다. 얘는 P에서 Q로 갈 때는 속력이 V라고 대충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Q에서 P로 돌아올 때는 속력을 약간 20만큼 줄어들었는데, 근데 천천히 오다 보니까 30분이 더 늘어났다고 했죠. 이거를 관계식으로 해보는 건데, 여러분 혹시 이거는 알고 있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는 공식 알고 있죠? 이거를 이용해서 조금 풀 겁니다. 뭐 다시 한번 시간을 물어본다고 하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될 것이고, 이거는 중학교 2학년 1학기나 1학년 1학기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당연히 알고 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속력을 물어본다고 하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된다. 이거를 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시간을 구해볼 건데, 여기서 걸린 시간은 뭐 t, s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지만 문자 이렇게 쓰면 귀찮으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될 테니까 걸린 시간은 v분의 120이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서 걸린 시간을 생각하면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될 테니까 v 빼기 20분의 120이 될 텐데, 여기서 걸린 시간이나 여기서 걸린 시간이나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좀 더 천천히 왔으니까 더 많이 걸렸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30분이 더 많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2분의 1을 빼면은 둘이 같아져야 되겠죠. 이런 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식이 v분의 120이라는 게 v 빼기 20분의 120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뭐라는 거야? 다시 v분의 120이라는 게 v 빼기 20분의 120 빼기 2분의 1이랑 같다 라는 거고, 얘를 풀기 위해서는 곱하기 얘도 없애고 얘도 없애야 되는 거니까 2v v 빼기 20을 모두에다가 곱해 줄 겁니다. 오케이? 2v v 빼기 20을 곱한다고 생각하면은 여기는 2v 빼기 20 120 이렇게 남을 것이고, 2v v 빼기 20을 곱한다고 했으니까 2v 120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마이너스 하고 2가 남으니까 v 빼기 20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오케이? 전개하면은 240이 분배되는 판단이니까 240 v 빼기 240이 곱해지는 거니까 4800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얘는 240 v 빼기 v의 제곱 플러스 20 v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항 하는데 얘랑 지워지는 거잖아요. 2항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v의 제곱 마이너스 20 v 마이너스 4800이 0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인수분해 되는 친구잖아요. v 빼기 80 그 다음에 v 플러스 60이 되는 건데, 속도라는 게 마이너스 60이 될 수는 없으니까 80이 돼야 되겠죠. 문제가 물어본 게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80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P에서 Q까지 갈 때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80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2차 방정식 내용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 활용적인 영역이어서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중등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라스트 19번 풀겠습니다. 자, 정사각형 안에 정삼각형을 만들었다고 했었을 때 이 x변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자, 논리 과정 생각을 해봅시다. 피타고라스 가지고 해도 되는데, 자, 이걸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변의 길이도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변의 길이가 1이 될 테니까 여기만큼의 길이를 생각하면 1-x가 될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x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중3 과정에서 피타고라스 관련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다고 하면은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여기 변의 길이는 1대1대 루트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루트 2 가로 열고 1-x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정삼각형이라며 여기 변의 길이도 루트 2 1-x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만들 수가 있겠지.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여기 변의 길이는 1, 여기 변의 길이는 x, 여기 변의 길이는 루트 2 1-x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말로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볼 건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얘 제곱이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x의 제곱이라는 게 얘 제곱하면은 2 1-x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계속 정리할게요. 1 플러스 x의 제곱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만들어질 것이고 오른쪽 이항에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얘가 실수는 정수나 유리수는 아니겠죠. 근해 공식으로 이 x의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x의 값은 짝수 근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4 마이너스 8이 1이 돼가지고 3이 될 텐데 2 마이너스 루트 3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얘가 2 플러스 루트 3을 채택을 하면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인데 얘가 2 플러스 루트 3이 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 x의 값이 2 빼기 루트 3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2차 반정식도 나온다라는 거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사실 이거는 중3 내용이에요. 2차 반정식 활용 같은 영역에서는 중3 내용이나 고등과정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아무튼 더 어려운 문제들, 아무튼 필수적인 문제들은 객관식에 많이 넣어놨으니까 문제를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문제 푸는 거 고생하셨습니다. 그대들도 고생하셨고 내가 더 많이 고생했습니다. 새벽 4시에요. 자, 빨리 들어가서 저는 편집하고 자야 돼요. 편집하고 자면은 자겠습니다. 자, 아무튼 영상 열심히 봐줘서 감사하고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빠이!